안녕하세요 부익남님. 평상시에 잘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월요일에 올려주시는 마인드 영상 잘 보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또 언제까지 저축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작성합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넘었는데 저는 30대 중반이고 남편은 40살입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돈도 없어가지고 입사하고 1년 지난 시점에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모아둔 돈도 없고 남편은 모은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신축 빌라를 샀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1년 만에 어떻게 팔았어요. 그 다음에 장승배기 쪽에 아파트 대출을 70%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8년 전이니까 어찌 보면 가장 저점인 때죠. 다행히 신축 빌라를 빨리 파시고 아파트로 갈아탔는데 그 다음에 막 오르더라. 2년을 딱 거주한 다음에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목동 구축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를 사서 갈아타길 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재건축이 막 들썩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운대가 잘 맞았죠. 그래가지고 목동 구축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이 또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신축으로 갈아탑니다. 근데 23년에 하락기가 와가지고 신축을 손절을 했어요. 산 것보다 조금 싸게. 그 다음에 이때 또 쭉 빠지니까 갈아타기를 또 시도합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계속 봐둔 강남의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성공해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탁 잘 운대가 맞으면 이렇게 쫙 늘어나는 게 사실 부동산 투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라는 걸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씩 뭐 삐끗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운대가 잘 맞았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저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투자해서 이제 갈아탈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은 임신을 해가지고 여름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저희는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해보니까 이거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내년에 2년 실거주 채우고 나서 한 번 더 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앞에서 월세를 살면서 회사 어린이집에 보내면은 아줌마도 안 쓰고 어떻게든 돈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4년 정도 모은 다음에 상급지 아파트에 전세 빼고 실거주로 대출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강남의 아파트에서 상급지니까 뭐 한 3, 40억 되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집을 전세 주면서 회사 앞에서 월세 살고 돈을 모아서 때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8년 동안 아마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돈 안 쓰고 계속 모은 거야. 8년 동안 계속 모아가지고 갈아탔는데 또 성공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이거 되나 보다 해서 또 모아. 빡빡 모아가지고 또 갈아타는데 또 성공해.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빡빡 모아가지고 또 갈아타는데 또 성공했어. 그럼 한 번 더 바짝 모아서 또 가자. 그러면 이제 10년 차죠. 그러면 이제 막 너무 지치는 거지. 왜냐하면 저는 옷은 7만 원 이하, 남편도 5만 원 이하로 사고요. 둘이 합쳐가지고 한 70% 정도는 저축을 합니다. 이사 오려고 철없던 시절에 샀던 가방이나 시계 같은 것도 많이 팔았고 또 당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4살 될 때까지는 돈이 많이 안 드니까 바짝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5년만 더 고생하자. 상급지 아파트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대출금만 내고 생활비로 쓰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목표가 달성되고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5년 후면 남편이 40대 중반인데 골프도 안 치고 옷도 별로 없고 뭐 계속 저축만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 보면은 더 쓰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월급은 절반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신 다음에 추가를 한 게 있어요. 실거주랑 투자 분리를 하라고 계속 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 집에서 그냥 살고 싶다라는 걸 이제 추가를 하셨고 두 번째 부익남님 영상 보고 연봉 2억이어도 뭐 반포에서 못 사는 이유 뭐 이런 걸 제가 찍었는데 상급지로는 안 가기로 결정했다. 여기까지 이제 추가 사연입니다. 자, 이게 아끼고 사는 게 사실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끼고 사는 거를 극단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자린고비죠. 돈이 많은데도 계속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꼈을 때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내가 그동안 한 8년 동안 꾸준히 뭔가 투자를 했는데 또 잘 됐었어. 그러면은 이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갑자기 돈을 써. 그러면 이 돈 막 1억, 2억을 만약에 탁 써버리면은 이거 가지고 더 좋은 집 가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쓰는 재미도 있는데 돈을 모으는 재미가 사실 더 재미있고요. 거기보다 더 재미있는 건 돈을 불리는 재미입니다. 돈을 불리는 재미를 아는 순간 돈 쓰는 게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아끼려고 하면 사실 끝도 없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멈추면 자린고비로 가는 거고 멈추면 그때부터 아 나는 고생 많았고 이제부터 어느 정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30대 중반, 남편분도 이제 40 정도 됐는데 아직 창창한 나이고 여기서 좀 더 빡세게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계속 든단 말이죠. 제가 이제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뭐 저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많은 분들 대부분 이제 부동산 가지고 뭔가 좀 유의미하게 자산을 불린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투자랑 거주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원칙을 못 지키겠다고 이미 딱 선언을 하는 순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활 수준 낮추기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좋은 집은 갔어요. 근데 돈은 없어. 상대적으로 이제 생활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자린고비처럼 살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아끼고 사는 거죠. 근데 집은 너무 좋아. 근데 내 삶은 되게 피폐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가 싫으시면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는 거고 투자와 거주를 분리 못하겠다라면은 좋은 집에서 아주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게 과연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항상 그 은전 한 입에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 은전 한 입 보셨죠? 이 피천득의 은전 한 입. 그래서 이 분이 그 길에서 뭐 어떤 거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은전 하나를 딱 이제 쥐고 막 계속 막 뒤도 보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이걸 보면서 막 희죽희죽 웃는 거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는 그냥 이 돈이 너무 갖고 싶었다. 사실 굳이 그걸 가질 필요는 없는데 이걸 가지려고 아끼고 모으고 막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게 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지. 근데 결국에 이거를 써야지 돈이죠. 써야지 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또 깨야 돼. 이걸 깨지 않으면 내 삶은 바뀌지 않아. 근데 이걸 깨기가 너무 싫어. 왜? 난 이걸 가지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주 좋은 집에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좀 힘들게 사는 그런 거랑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다. 상급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이유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지금 원래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적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막 불리고 싶어요. 돈 불리고 막 부자 되고 싶어. 이게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뭔가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에 대한 좀 그런 집착과 어떤 결핍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화. 그래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상급지 아파트죠. 뭐 강남의 아파트, 뭐 반포의 아파트 이게 내가 결국에 이렇게 살아온 의미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건 트로피가 아니고 내 가족이 거주할 공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돈도 벌 수 있잖아요. 상급지가 막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거주도 하고 거기서 살면서 아이도 키우고 근데 쭉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더니 집값이 뭐 10억이 올랐어요. 저 돈 벌었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진짜 쉽지가 않다. 투자 목적의 아파트 구매랑 거주 목적의 아파트 구매는 완전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주 목적의 아파트랑 투자랑 이제 뒤섞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뭘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 못해. 나 분리를 포기 못하겠다? 그럼 내 생활을 이제 궁핍하게 가야 됩니다. 이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가 아닌 거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왜? 그 동네 생활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거든요. 투자는 내가 미국에도 할 수 있고 뭐 베트남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상관없죠. 그냥 그건 자산을 그냥 사놓은 거니까. 거기엔 내가 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면 되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살 일입니다. 근데 내가 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 같이 잡으려고 하면은 나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순간 그 동네 생활 수준에 맞춰야 된다. 저도 예전에 신도시에 살았는데 아마 신도시 사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신도시에 살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나이대도 이상하게 다들 비슷해요. 거기다가 직업도 다들 비슷해. 대부분 뭐 대기업 다니고 뭐 한 명은 뭐 그 전문직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뭐 소득이 비슷합니다. 소득이 비슷하거나 소득이 조금 낮으면 자산이 조금 많거나.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고 아이들 나이대도 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엄마들 취향, 뭐 옷차림도 비슷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게 그 동네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이게 분류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 살면 반대로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다들 고만고만하고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 튀려고 하면서 약간 좀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저도 살아보면 어쨌든 이쪽에서 살 때 그냥 다 나랑 비슷하니까 평범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비싼 동네들 있죠. 뭐 강남이든 막 비싼 동네 이런 데들은 달라요. 이 동네에 무리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유 있는데 그냥 이 동네가 고향이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여기 살아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서울대 같은 거지. 서울대는 공부 정말 잘하는 애랑 서울대 문 닫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일반적인 인서울대학교를 서울대 가래가 오진 않잖아요. 등급이 딱딱 나눠지던 게 최상급지로 가면은 등급이라는 게 없어요. 상단이 막 열려 있습니다. 저도 이 강남에서 이제 초중고를 다 나왔거든요. 근데 초중고를 다 나와보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다닐 때는 재벌 뭐 3세 애들도 있었고요. 재벌 3세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이제 중견기업의 이제 뭐 외동아들 뭐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뭐 병원장 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뭐 반지하 살던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뭐 그냥 빌라 살던 아이들도 그냥 같이 모여 살던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좀 못 살던 동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더 하죠. 자, 임신을 해가지고 여름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 상태면은 사실 못 느껴요. 뭐냐면 아니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남편과 아내 두 분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애는 뱃속에 있으니까. 이 동네 산책만 해도 기분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집 앞에 2호선이 있다고? 와 대박인데? 막 이런 느낌? 그다음에 조금 나가면 뭐 백화점 있대. 그리고 너 어디 살아? 그럴 때 나 여기 어디로 이사 갔어. 막 대박. 너 너무 축하해. 막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 막 박수 쳐줘. 이런 기분을 받으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하고 엮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아주 어리면은 동네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어가지고 이 동네가 뭐가 뭐 살기 힘들다는 거야 라는 걸 못 느낍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혼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뭐 한 3, 4살 정도 돼가지고 뭐 어린이집 정도 보내는 그런 분들은 이걸 설명해도 몰라요.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주 고가 지역 있죠. 뭐 아파트가 뭐 한 20억이나 뭐 한 30억 되는데 만약에 지인이 있다. 근데 그 지인이 뭐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약간 알게 됩니다. 만만한 동네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뭐 아쉽지만 아무래도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셔야지 또 비과세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년 딱 채우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연봉의 한 대여섯 배 정도가 딱 맞으니까 이분이 대기업 맞벌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뭐 이런 데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는 해도 됩니다. 보유는 해도 되지만 거주는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가능하면 빨리 떠나라. 2년 딱 채우고 떠나자. 왜 그러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더 떠나기 힘듭니다. 대부분 이제 좋은 동네라는 거는 집이 좋다라기보다는 그 집 바깥의 인프라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적응이 되면 될수록 그게 약간 자기의 기본이 됩니다. 기준이 돼버려가지고 조금 다른 동네 갔을 때 이게 불편한 게 보여요. 여기는 왜 이게 없지? 저번 동네는 이런 게 있었는데 하면서 계속 뭐 아쉬워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살짝 살고 맛만 보고 나오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아예 모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뭐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저는 7만 원 이하, 남편은 5만 원 이하의 옷을 사고 뭐 그렇게 살면서 저축률이 여전히 70%인데 이거를 한 5년 정도 더 하려니까 좀 막막하다 이런 얘기십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분들이 나이대도 좀 있고 뭐 회사도 이제 대리나 뭐 과장급은 되실 테니까 연봉을 뭐 굳이 추정을 해본다면은 한 1억은 되시겠죠? 둘이 합쳐서 한 2억은 벌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실수령으로 치면 600 해가지고 한 1200은 받으실 겁니다. 그럼 실수령이 1200이라고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뭐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가정해보면은 이 저축을 지금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저축률이라는 게 자산이 많아지면은 이 저축률의 의미가 살짝 퇴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축을 10%를 한다고 쳐봅시다. 144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겁니다. 실수령이 이제 한 달에 1200 정도 되니까 10% 저축을 더하면 1400만 원이 아껴지는데 이분들의 자산이 지금 순자산이 한 13억 된대요. 13억 한 14억 될 거예요. 그러면은 13, 4억으로 1440만 원을 버는 수익률이 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한들 사실 이 순자산 대비 이 수익률로 치면은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늘어났을 때는 저축도 저축이지만 이 자산을 잘 굴려가지고 불리는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레버리지 같은 걸 쓴다거나 이러면은 수익률이 더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저축을 10%를 더 하는 게 힘들까? 아니면은 수익률을 1%를 더 올리는 게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어렵지만 저축 10% 더 하는 건 더 힘들어.
이것도 이제 노력하는 게 한계가 오는 상황이 옵니다. 계속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축의 한계가 온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높은 저축률 70% 이거를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게 가장 좋죠. 좋은 동네 살면 살수록 이 저축률이 막 내려갑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막 쓰고 살기 때문에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나만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연봉을 더 올리면 됩니다. 연봉을 더 올려버려. 그래서 연봉이 2억이 아니라 막 3억, 4억으로 막 올려.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저축률 70%를 유지하면서도 생활비가 막 늘어나니까 뭐 더 쓸 수 있지만 요게 안 된다면은 주거 수준을 낮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낮춰가지고 여유치를 좀 주는 거죠. 어떻게든 더 쥐어짜가지고 70%를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덜 쥐어짜도 되려면 고정비를 낮춰버리면 되는 거니까 저축을 좀 낮추더라도 수익률을 어떻게든 1% 더 높여가지고 이걸 상쇄를 시켜보자라고 하는 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집은 만족하는데 생활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좋은지, 집은 뭐 살짝 뭐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생활비는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긴다. 두 개를 놓고 보면 뭐가 맞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변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을 사가지고 차라리 요거를 좀 월세를 좀 받아가지고 소득을 늘리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연봉이 높은 분들은 개인 명의로 뭐 월세를 뭐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거기다 뭐 이걸 법인을 세워가지고 뭐 상가를 사볼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빌딩을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이런 상가를 법인으로 산다? 요것도 뭐 대출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각종 또 이제 비용들도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마냥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고소득자가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게 생각보다 실익이 별로 없을 수가 있다. 이 정도 자산과 이 정도 연봉이신 분들은 이 종합소득세 공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좀 자산을 좀 잘 꾸려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법인을 세워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주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 맞벌이가 법인으로 뭘 부동산 산다? 이거 쉽지 않다. 굳이 뭐 실익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플랜을 잘 짜야 된다. 세금이 훨씬 더 중요한 지금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한 10억이 넘어간다. 근데 앞으로 이대로만 잘 살면은 20억도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20억대 아파트인 거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면 아무리 못해도 한 20억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에 사실 유모차가 있는 게 이상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돈이 많은 뭐 부잣집 아들 딸이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20억대 아파트에서 애를 낳는다는 건 결국에 30, 40대인데 30, 40대가 20억대 아파트에 어떻게 사냐 이거죠. 여기에 월세로 산다고 쳐볼게요. 월세로 살아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한 월세가 300만 원, 막 400만 원 이럽니다. 이런 데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거는 특이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부가 여기서 못 산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부자들이거나 돈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해서 되게 성공한 젊은 사람들이거나 전문직인 어떤 그런 부부들이 사는 곳인 거지, 내가 여기서 못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 망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못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살아야지만 뭐 성공한 거고 그동안에 어떤 고생한 거 보상받는 거고 우리 애도 여기서 키우고 싶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기준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반대로 여기에서 내가 무리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 한 채는 남아요. 근데 저축이 안 돼. 이제 저축이 막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생활비가 못 줄어요. 생활비가 안 줄고 처음에 애가 아기 때, 완전 아기 때, 갓난 아기 때는 어떻게 막 눌러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막 튀게 돼 있어요. 안 쓸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적응이 이미 완료됐죠. 이 동네 산 지가 벌써 10년이야. 우리 애도 여기서 10년을 살았어. 근데 어딜 가? 여기가 우리 고향이지 하면서 다른 동네를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활비를 어떻게 쥐어짜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면서 생활비를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자라면은 저는 그냥 현재 집을 뭐 전세를 줄 수 있으면 전세 주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대기업 맞벌이니까 뭐 더 싼 집에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8에서 10억대 정도 월세 가시면은 월세가 뭐 보증금 1억에 한 150, 뭐 200 이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가지고 거주하시면서 그 전세금을 받은 거에서 약간 차액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굴리는 식으로 운영을 잘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운영을 못하겠다. 그럼 요 8에서 10억대 정도 집들은 뭐 반전세를 가도 사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내가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반전세 가셔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우선 뭐 회사도 잘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도 잘 하셔가지고 남은 여윳돈들을 좀 굴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다. 저축률을 유지를 하면 좋죠. 좋죠. 근데 이제 요거를 유지를 하려면 사실 생활 수준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선택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강남 아파트 샀는데 결국에 2년 잠깐 살고 떠나면은 좀 아쉽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애가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됐는데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 잘하는지는 앞으로 12년 정도는 키워봐야 돼.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 한 12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도 애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애를 불러놓고 아들아 아니면 뭐 딸 아빠가 우리가 사실은 강남에 집이 있었어. 그러면 애가 되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너 공부 잘하니까 우리가 가서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만 바짝 좀 공부 좀 하고 올까?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어서 좋은 겁니다. 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이걸 팔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실거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12년 동안 살았던 거 그거랑 딴 데 가서 저축도 좀 되고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 12년을 살고 나중에 오는 거 이 둘 중에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더 불려가지고 아니면 내가 뭐 연봉도 더 높여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뭐 부업이나 창업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으니까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지금 30대 중반이고 남편은 40살입니다. 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8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 더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야 돼. 이게 생각보다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년이나 고생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이 40년이 남았어. 지금 한 10년 정도 고생하는 거는 사실 고생이라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어떻게든 막 아껴가면서 사는 게 고생이 아니고 지금 생활 수준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가지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구조 그러니까 유지 가능한 구조로 맞춰놓고 거기서도 저축을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서 아이도 잘 키우는 그런 10년의 고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향후 10년을 잘 사시면은 앞으로 3, 40년은 아이랑 더 좋은 미래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하면 된다. 강남은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그때 들어와도 충분합니다.